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객체지향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 동물원 듀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속들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바인딩 사용되고, 또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폴리몰픽 리스트 사용하는 법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핵심적인 문법,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핵심적인 기법을 다 소개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이한 내용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프로그래밍과 직접 관련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어플리케이션, 동물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한 건데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UML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O 디자이너라고 하는 겁니다. UML이라고 하는 거는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하는 어떤 용어의 약자입니다. 이제 앞에 UML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그런 표기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때는 보통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클래스 몇 개 정도 만들겠습니까? 어떤 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듯이 뭐 대여섯 개 정도의 클래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도 보통 레포트를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나가가지고 일을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돈 받고, 돈을 갖다 큰 돈을 받고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클래스를 갖다가 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클래스를 뭐 100개, 200개, 1000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뭐 프로젝트의 크기가 대충 뭐 20만 라인 뭐 이렇다는 거죠. 뭐 20만 라인, 30만 라인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많은 라인들이 코드가 클래스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짜기 위해서 클래스가 막 수십 개, 수백 개, 막 이렇게 수천 개의 클래스가 사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클래스들을 갖다가 작성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메인 프로그램부터 짜고 이렇게 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실무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라고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뭐 다짜고짜 가가지고 막 콘크리트 붓고 뭐 철근 뭐 받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벽돌 쌓고 안 그럴 거란 말이죠, 그죠? 미리 사무실에서 뭘 합니까? 아파트에 대한 설계를 쫙 한다는 게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죠?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공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과 비슷한 과정을 실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시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안 하면은 그 프로젝트를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도구, 특히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표기법이 UML이다라고 해서 정의가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시간 나면은 그 저기 뭐야 포탈 시스템에 가가지고 네이버에 가서 한번 UML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큐먼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기법이 있는 반면에 또 뭐냐면 이런 표기법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툴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림판 같은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UML을 이제 그릴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하는 거죠. 뭐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업적으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공짜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한 20년 전에 뭐 이런저런 사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UML을 작성하는 케이스 도구, 어떤 케이스 도구다라고 일하는데 이런 도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내가 만든 도구 이름이 O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O 디자이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하고, O 디자이너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짰던 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 뭐 이 내용은 뭐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충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의 어떤 업무를 접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네,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갔어요.
홈페이지에 딱 갔더니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내 홈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칸에 O 디자이너 리소스라고 하는 그 하이퍼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탁 따라가면은 이 O 디자이너 디스트리뷰션 센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O 디자이너 PC 버전이에요. 이렇게 생긴 요 도구가 이 도구가 내가 20년 전에 만든 거다 하는 거죠. 20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UML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통해 가지고 클래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클래스들의 관계를 그려주기 위한 그런 도구다 하는 겁니다. 이런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25년 전에 만든 겁니다. 25년 전에 만든 건데 이거는 유닉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리눅스에 해당하는 거죠. 리눅스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또 비슷한 그때 이제 OMT라고 하는 표기법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요 리눅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따라가게 되면은 여기 링크가 있는데 여기를 따라가게 되면은 소스포지라고 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여기 보통 리눅스 소프트웨어 공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내 O 디자이너를 디스트리뷰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요걸 보면 됩니다. 여기 PC 버전 여기 보면은 get installer form 해가지고 이 form을 내가 잘못 적었네요. from here 해가지고 이 here를 누르면은 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요 소스 코드는 실제 이제 비주얼 C++로 작성한 건데 요 소스 코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요거 다운받아서 여기 있는 걸 눌러서 다운받아서 작동시키면은 소스 코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자,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내가 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어요. 자, 저장을 하고 자, 봤더니 여기 zip 파일 있죠, 그죠? zip 파일을 이제 풀겠습니다. 압축 파일을 여기에 풀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압축 파일. 자, 압축 파일 풀었더니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OD 인스톨러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거죠. OD 인스톨러가 이제 O 디자이너를 갖다가 이제 시스템에다 깔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탁 눌러주면 예, 한번 눌러주고 뭔가 이렇게 쫙 깔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소프트이기 때문에 금방 깔려요. 자, 넥스트 누르고 나서 자, 내가 유저 네임 그래서 뭐 BUFS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BUFS 넥스트 그러면 이제 요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PUFS 밑에 O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깔립니다. 넥스트 자, 다 깔았더니 다 깔고 났더니 이렇게 생긴 이제 아이콘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이구. 잘못 눌렀네요. 아이콘은 보고 하고 자, 그래서 이 아이콘이 눌러졌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이 O 디자이너를 이제 실행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만든 버전이라서 요즘 레지스트리랑 좀 맞지를 않아요. 뭐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누르고 클로즈 하면은 이제 이 화면이 O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화면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에 New Workspace 해가지고 내가 이름을 한번 치겠습니다. 여기 폴더를 바탕화면에다가 정하겠어요. 자, 그래서 유저 밑에 데스크탑을 선택을 하면 이제 바탕화면이 되고 여기서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OK를 눌러줘서 이 폴더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내가 주라고 이름을 정해보세요. 주라고 정하고
랭귀지 원래 이제 이거 내가 20년 전에 만들 때 비주얼 C++, 제네릭 C++, 자바, C샵 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C샵은 사실 만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냥 메뉴에만 있고 내가 일단 자바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C샵이 자바랑 비슷하기 때문에 자바를 랭귀지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20년 전에 이거 C샵 지원을 한 걸 만들려고 마음 먹었다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만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C샵을 못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자바를 설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그냥 그림을 그리면 폰트가 너무 작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툴스에 폰트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서 폰트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폰트 크기를 한 24 정도로 할까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여러 가지 툴바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탁 눌러주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삼각형이 생깁니다. 자, 요거 쓸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요걸 갖다 우리가 캐럿 혹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캐럿을 움직일 때 화살표를 쓰게 되면 요 선 있는 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안 그러고 이제 뭡니까? 리턴을 치게 되면 그 밑에 줄을 내려가게 돼. 같은 칸 안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게 리턴을 쳐서 넘어간다는 거죠. 리턴을 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표기법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어떤 클래스를 표현하기 위한 UML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어떤 클래스에 대한 정보들을 적어주고 있다는 거죠. 대충 이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짰던 그 애니멀 클래스랑 비교를 해보세요. 데이터 멤버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increase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toString 함수 이렇게 적어놓은 거다 하는 겁니다. 대충 뭐 감이 오죠, 그죠? 뭐 신텍스는 이런 약간 좀 파스칼 언어 비슷한 신텍스를 따르고 있어요. 이거는 UML에서 만든 신텍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신텍스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클래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UML 표기법 중에 여기 앞에다가 어떤 데이터 멤버나 멤버 펑션 앞에다가 이렇게 샵을 치게 되면은 이 샵은 프로텍티드 데이터 멤버를 명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여기다가 샵 이렇게 치면은 프로텍티드 데이터 멤버. 그 다음에 여기다 앞에다가 플러스를 치게 되면은 이거는 퍼블릭 데이터 멤버를 명시할 때 이렇게 플러스를 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increase weigh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샵 붙이고 그 다음에 make sound 같은 경우는 플러스 퍼블릭이니까 요거 it는 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뭡니까 toString도 플러스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 그리는 행위를 갖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뭡니까 라이온이랑 그 다음에
엘러펀트랑 레비트 이렇게 하이 클래스가 있었죠, 그죠? 그거 내가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엘러펀트랑 라이온이랑 이렇게 고대 이제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탁 눌러준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애니멀 복사할 이름을 이렇게 한번 칩니다. 애니멀 이렇게 치면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 애니멀이랑 이 애니멀이랑 그 내용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딥 카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리턴을 탁 치면은 클릭을 하고 누르면은 그러고 나서 여기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노멀 사이즈라고 하면 이렇게 딱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은 얘를 딱 복사를 한다는 겁니다. 딥 카피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라이어 이렇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럼 마치 저기 있는 걸 복사한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이온에 대한 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라이온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피그 인티저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이제 라이온이다 하는 겁니다. 자, 라이온 컨스트럭터 라이온이다. 라이온 컨스트럭터 있어야 되겠죠, 그죠? 스트링 네임. 그 다음에 increase weight 함수는 있으면 안 되죠, 그죠? increase weight. 딜리트 켜서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딜리트 켜서 지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줄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make sound, it 함수, toString 함수가 있는데 또 추가로 여기 무슨 함수가 있었냐면은 플러스 part 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라이온 클래스를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레빗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빗 클래스. 요거 라이온을 복사를 하면 되니까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레빗라고 이렇게 치고 나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망했네요. 이렇게 그냥 지우면 됩니다. 요거 누른 다음에 딜리트 눌러줍니다. 딜리트 누를 때 그냥 예스 누르면 됩니다. 예스 눌러주고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트리 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정보들이 여기 또 다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요 라이온을 복사를 해서 레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그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다 일단 라이온이라고 친다는 거죠. 라이온을 치면은 그 다음에 요거를 노멀 사이즈로 이렇게 늘리고 나면은 라이온과 똑같은 게 생겼는데 이 이후에 내가 딱 요 이름을 바꾸면은 작업하기가 좀 좋다 하는 겁니다. 자, 레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멤버가 얘가 아니라 뭐가 있었죠? n 캐럿이 있었죠, 그죠? n 캐럿 인티저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 밑에서 레비트 만들어주고 자, 레비트에 make sound도 있고 it도 있고 있는데 part 대신에 다른 게 있었죠, 그죠? 무슨 함수가 있었습니까? dig가 있었죠, dig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레빗을 한번 내가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자, 레빗도 복사를 해가지고 레빗을 복사를 해서 이제 엘러펀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을 복사를 하죠. 라이온을 복사를 해서 마사지를 한 다음에 엘러펀트 이렇게 적어준다는 겁니다. 엘러펀트 적어주고 밑에 내려가서 n비트 n피그 대신에 n바나나죠, 그죠? n바나나 인티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에 라이언 컨스트럭터가 아니라 엘러펀트라고 적고 자, make sound, it, part 대신에 무슨 함수가 있었습니까? part 대신에
슈트 워터가 있었죠, 그죠? 슈트 워터. 이렇게 보통 그림을 그려준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클래스 그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이제 대충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상속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상속을 그리기 위한 겁니다. 상속 관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걸 하고 나서 이렇게 쭉 가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바뀌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게 상속을 나타낸다는 거지. 애니멀로부터 상속받았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딱 한번 클릭을 하고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잠시 마우스를 멈춰봐요. 그럼 여기 X라고 하는 표시가 살짝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X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그림은 이렇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 가지고 라이언, 레비트, 엘러펀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는 일을 갖다가 모델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델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이제 크죠. 이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안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서프레스 미니마이즈를 이렇게 눌러요. 미니마이즈 버튼을 이렇게 눌러준다는 거죠. 이렇게 미니마이즈 버튼을 보면은 화면의 어떤 양을 좀 덜 차지를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덜 차지를 하게 되면서도 여기다 내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그맣게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갖다가 UML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그린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 애니멀 클래스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외에 여기다 랜덤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 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뭐 이런 신텍스들 여기 이렇게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런 신텍스들이 다 UML에서 정의된 신텍스들이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디펜던시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이 디펜던시 관계가 화살표입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랜덤 넘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또 어떡합니까? 뉴 라이언, 뭐 뉴 엘러펀트 이런 일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가 또 성립을 하냐면은 여기에 디펜던시가 얘로부터 엘러펀트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레비트도 사용을 하고 또 라이언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기법을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애니멀을 갖다가 여러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여러 마리 갖고 있는 관계를 우리가 보통 어그리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그리게이션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꺽쇠 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 이 프로그램에 애니멀이 여러 마리 있다 하는 거죠. 여러 마리 있는 상황을 갖다가 특히 여기다 이제 멀티플리시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5년, 10년 후에 이제 진정한 프로그래머가 된 이후에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래스들끼리의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립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보통 이제 테스팅하는 팀에서 이제 뺑뺑이를 돌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좀 받고 그러다가 이제 코딩하는 팀에 가가지고 이제 코딩 일을 갖다 여러분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걸 또 설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게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이제 O 디자이너라고 하는 툴이 이렇게 UML이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뭐 클래스들이 이제 어떤 클래스 이렇게 존재한다. 주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간단하게 이런 정도만 소개를 하고 이런 일이 객체지향 프로젝트를 하는데 좀 필수적인 일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럴까 접해보라고 그런 상황을 접해보라고 이제 오늘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심지어 이제 이런 도구들을 갖다가 케이스 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글자를 칠 수가 있는데 케이스 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이스 O 디자이너 같은 거를 요거는 컴퓨터 에이디드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에이디드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의 약어인데요. 이 케이스 도구가 한 이해다는 겁니다. 이런 O 디자이너가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한 20년 전에 만들었다가 요새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이런 도구 중에 아주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드 생성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으니까 어차피 그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적어 놓은 이런 내용들이 프로그램이랑 거의 일치를 하게 UML의 문법을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도구에는 이렇게 제너레이트 코드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탁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클래스, 랜덤 넘버 클래스, 이렇게 뭐 프라이빗, 스테이틱, 랜덤 이렇게 쭉 만들어요. 이 신텍스는 무슨 신텍스입니까? 자바 신텍스입니다. C샵 신텍스가 아니에요. 내가 C샵을 만들려다가 말았기 때문에 C샵 신텍스가 아니라 자바 신텍스인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명시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여기 라이온스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익스텐스 애니멀 이게 자바에서 나타나는 상속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멤버 이런 식으로 코드 골격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업적인 도구 중에서 좀 어드밴스드된 도구, 좀 기능이 좋은 도구들은 심지어 또 무슨 일을까지 하느냐면은 소스 코드에 있는 내용을 또 그림으로 옮겨주기도 해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다. 이런 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점을 이해를 하고 차후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일일까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O 디자이너라고 하는 UML 표기법을 지원하는 케이스 도구 사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내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프로그램을 내가 비주얼 C++ 작성을 했는데 비주얼 C++ 소스 코드도 그냥 내가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번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클래스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라인 수가 엄청 길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심심한 사람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 보통 작성하는 게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한번 그런 게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컴파일 해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정도에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